단기적으로 이제 BDI 지수가 살짝 꺾이니까 그게 오늘 좀 매도의 이유가 되고 있지 않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페노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동향하고요. 종목별 이슈가 나온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은 이제 양대 지수가 모두 보합권에서의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 오늘 전반적으로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규모 자체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렇다는 거는 조금 이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업종별로 봐도 특별하게 이제 매도가 강하게 나오는 업종이 별로 없어요. 대체적으로 좀 관망하면서 어떤 시장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피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곧 8월 ADP 고용 지표 발표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그런 이제 외인들의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테이퍼링이 되느냐, 뭐 좀 더 딜레이 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망세가 오늘 이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시장 지도나 이런 부분들 봐도 오늘 특별하게 뭐 이렇게 올라가는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하게 있어 보이지는 않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또 많이 떨어지는 업종들이 눈에 크게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반반인 것 같은데, 페노션이 속해 있는 운수창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인들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운수창고 업종으로는 뭐 어떤 이제 메이저들의 어떤 강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이 되겠고, 여기 운수창고 업종 보면 오늘 이제 HMM은 거의 뭐 보합권, 강보합권인 것 같고, 대한해운도 그런데 페노션만 유달리 좀 하락폭이 다른 해운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페노션에 별다른 종목별 악재가 나온 게 있는가 해서 보면은 뭐 특별하게 페노션 관련해서 어제 장 끝나고도 그렇고 특별하게 나온 악재 기사나 이런 것들은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HTS 뉴스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특별하게 악재로 볼 만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나온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3%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 외인들과 오늘 이제 기관들이 장 초반에 또 매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제 오늘 외인들과 기관들이 왜 팔까라고 해서 또 보면은 이 BDI 지수가 약간 좀 꺾였어요. 약간 요만큼 꺾였거든요. 또 잘 가다가 약간 꺾인 거죠. 이러면서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가다 쉬다 또 가고 가다 쉬다 또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추세를 그리는 거죠. 근데 추세나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 흐름들을 잘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뭐 방향을 바꿀 정도의 뭔가 이런 조정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BDI 지수가 살짝 꺾이니까 그게 오늘 좀 매도의 이유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방향성도 좋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추정치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해서는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지만은 장 초반에 꼭 외국인들이 매도를 쳐요. 그러다가 꼭 오후 되면 매수로 전환됩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엊그제도 그랬고, 최근의 흐름들에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어떻게 막 종목을 잡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장 초반에는 매도를 치다가 오후 들어서 그 떨어뜨려 놓고 그 밑에서 이제 저가 매수를 좀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3% 외인들 기관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좀 떨어지고 있지만, 또 오후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이 떨어진 흐름 속에서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뭐 BDI 지수나 저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오늘 일부 매도가 나오는 거면 이건 단기 매도 정도라고 봐야 될 거고요. 혹시 오후에 또 매수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어제까지 이제 매수한 규모가 약 7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투시는 63만 주 매수를 했고요. 그만큼 이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또 잡아줬던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뭐 팔고 나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외국인들의 보유 물량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8,500원대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넘어가지 못해서 너무나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결국에는 BDI 지수가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페노션 자체의 어떤 기술적인 흐름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수 상승, BDI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고스란히 주가에 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래로는 7,450원, 뭐 위로는 이제 8,500원 사이에 좀 갇혀있는 박스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탄력 있게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위로 좀 뚫어주는 거, 8,500원대 위로 어떤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좀 뚫어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이후에 뭐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를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탄력을 더 강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아마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외국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최근에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 이 구간을 돌파하는 D-Day는 아닌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저항대를 앞두고 약간은 좀 머뭇머뭇하는 흐름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걸 뚫어낼 때 결정적인 역할은 외국인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뚫고 넘어가서 안착을 해야 이런 자리에서 신규로 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는 이제 7,450원 또는 7,500원 자리에서 지지 자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위치는 어떤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기는 굉장히 좀 어중간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7,400원, 7,500원까지 온다면 기술적으로는 별로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저점은 지금 일정하거든요. 저점은 일정한데 최근에 가다가 이전 고점이죠. 이 고점보다도 지금 고점이 낮아지는 상태에서 꺾이게 되면 이게 고점이 점차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저점은 일정한 형태가 나오고, 이러면 이게 이제 하락 삼각형의 패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코 지금 구간에서 7,450원, 7,500원을 다시 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기왕이면 오늘 뭐 단기적인 좀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짧은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좀 뚫어내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 개인적으로 다시 이 구간을 들어오는 거는 별로 좋은 모습의 흐름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BDI 지수 상승세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단기적인 조정을 겪고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외인들 기관들이 또 들어오는 계기가 뭐 또 마련되는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하락은 일단 뭐 단기적인 조정 정도로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박스권 흐름 속에서 좀 아쉽게 전고점을 뚫어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인데, 글쎄요, 오늘 뭐 조정을 딛고 다시 또 주 후반에 돌파 흐름들이 이어질지, 아니면 또 여기서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는 외국인들의 매집이 계속해서 이루어질지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가 이제 변하지 않는 건 BDI 지수가 여전히 고공행진이라는 점이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페노션이 벌크선을 300척까지 확대한다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2분기에 비해서는 3분기가 더 좋아질 것이고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실적이 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이제 좀 불변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분위기나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가격하고 기술적인 흐름이 좀 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조금 오늘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코 좀 좋은 이제 흐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구간에서 뚫어내느냐 마느냐의 이 구간에서 꺾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시간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자리를 잡아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시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터 이렇게 쭉 댓글로서 시황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의 장중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의 리딩을 또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또는 PC 버전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아이폰 버전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받으시면 되고요. 윈도우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모든 테마와 시장의 그날 주도 테마 또는 당일 강세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게 되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